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16도로 출발해 출근길 비교적 선선한데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에는 무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오늘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앞으로의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내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가 2025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운영 중인데요. 임시보호의 의미와 유기동물 입양 관련 원주시의 정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도시 청년들이 지역의 명소를 방문해서 귀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횡성 청년 로컬 투어가 횡성군에서 진행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자원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평창군의 그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식과 함께 평창군 내 재활용품 자원화 현황에 대해서 평창군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6월 1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이달부터 10월까지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119 신고 증가에 대비해 신고 접수대를 기존 10여 대에서 40여 대로 확대하고 구급차 내 얼음조끼 등 냉방 장비를 상시 구비합니다. 이와 함께 붕괴 등의 재해 우려 지역 200여 곳을 선정해 위험성을 사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원도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연결을 위한 대규모 채용 행사를 엽니다. 횡성군은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횡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는 관내 주요 기업 12곳이 참가하며 생산직과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2명 이상의 구직자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임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산림소득 사업을 이달 20일까지 공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 후계자나 독림가, 영농조합법인 등입니다. 선정된 임업인에게는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노지 재배는 최대 5억 원, 시설 재배는 최대 7억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무려 16,000여 마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연간 10만이 넘는 수의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현실인 건데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유기동물 개체가 많다 보니 그만큼 보호와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임시보호제 소식 이와 관련해서 함께 들어보죠.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권혁주 동물복지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임시보호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임시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임시보호란 말 그대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센터가 아닌 장소에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유기되었거나 유실된 동물들은 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되는데요. 이 동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입양을 기다릴 수 있도록 시민이나 반려동물 관련 업체 및 단체에서 임시로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네, 일시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예, 단어 그대로 임시로 보호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쉽게 이해하자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원주시의 반려동물 임시보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인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원주시의 임시보호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과밀화 해소 및 유기동물의 정서 안정입니다. 네, 구조되는 동물의 수는 많지만 보호 공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 충분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경계심이 커지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지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개인 및 업체와의 입양 연계 촉진입니다. 원주시 경우에는 최근 입양률이 낮아져 고민이 많은데요. 임시보호제에 참여하시는 업체 중에서 동물 미용업을 하시거나 동물 사진을 찍어주시는 사진사도 계시고 반려견 훈련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개인이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이런 능력 있는 분들과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안한 상황에 놓인 유기동물들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살피기 위해서 마련이 된 정책인 것 같은데 유기동물의 특성상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임시보호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임시보호자는 단순히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서 임시보호자를 모집할 때는 동물의 돌봄 경험 여부, 주거 환경, 보호 여건 등을 확인하고 보호 기간 중에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접종 등의 입양에 필요한 조치들을 실수로 실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보호 중에는 동물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영리를 취하지 않는 등의 제한 사항도 지켜주셔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책임감뿐만 아니라 돌봄 경험 여부나 거주 여건 등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임시보호 대상이 되는 유기동물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네, 임시보호는 그 보호센터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보호 중인 개체 중에서 저희 공고 기간이 종료가 되고 원 소유자 및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네, 임시보호자가 희망하는 동물을 우선 신청받고 그 신청받은 동물들 중에서 보호센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동물을 우선적으로 임시보호자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정된 동물들은 동물병원에서 감염병 여부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동물 등록을 완료한 후에 임시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자와 이제 그 가족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유기동물이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요. 임시보호에서 나아가서 결국은 유기동물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텐데요. 입양 절차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저희 그 임시보호제의 목표인 이제 새로운 가족과의 연결, 입양을 위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주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입양 자격을 심사해서 동물과의 이제 매칭 절차가 끝나고 그다음에 입양 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이제 입양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양 홍보를 위해서 임시보호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홍보도 실시하시고 저희 원주시에서도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그런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좀 우선적으로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보호 중인 그 동물들의 이런 어떤 사연이나 특징을 담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게시를 하거나 뭐 입양 전후의 사례 등의 후기 영상을 활용하는 방안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절차가 잘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유기동물의 행복한 여생을 위해서는 새롭게 만나는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임시보호자 선정 기준을 살펴봤는데 임시보호자도 굉장히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선정한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입양자 선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또 따로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입양하시는 분들도 임시보호자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이제 그 성숙한 책임감, 예. 그다음에 안정된 주거 환경, 또 동물에 대한 이해와 돌봄 능력 등이 필요하고요.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상담 과정 중에서 뭐 생활 환경 확인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합의 여부 등도 고려합니다. 또한 임시 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미 동물이랑 유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 후 적응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시보호자에게 우선권을 부여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임시보호가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간은 최대 5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50일을 함께 살아보면서 정하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정들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은데 또 다양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할 테니까요. 네. 반려동물 임시보호제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신청을 좀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말씀 끝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임시보호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에서 사업 내용 및 사업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업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서를 저희 동물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앞서 설명드린 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임시보호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일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생명을 맞이하는 저희 원주시 반려동물 임시보호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여건상 임시보호제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시민께서는 저희 유기동물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책임지려는 진심 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내사항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권혁주 동물복지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방소멸 위기 속 청년 유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횡성 청년 로컬 투어를 운영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횡성 청년 공동체 루트팀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고요. 또 횡성 청년 로컬 투어를 기획하게 된 계기도 알려주시죠. 네, 루트팀은 횡성 토박이 청년과 횡성의 귀촌에서 살고 있는 귀촌 청년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자발적 지역 청년 네트워크인데요. 네. 루트라는 이름처럼 횡성 지역 뿌리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일을 실험해보자는 취지로 모였다고 합니다. 청년 정책 제안, 소모임 운영, 문화기획,
계획, 정착 지원 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청년이 횡성에서 관찰자가 아닌 기획자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 로컬 투어도 그 연장선에서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횡성 청년 로컬 투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청년의 시선으로 횡성 지역의 삶과 자원, 가능성을 연결해보는 체험형 투어고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강원도 횡성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단기간의 체류를 통해 횡성 청년의 삶, 창업 현장, 생활 인프라, 문화 자원 등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횡성 지역 정착에 대한 현실적 상상력을 넓힐 수 있고요. 청년들이 횡성을 낯설지 않게 느끼고 정착 가능성이나 협업의 기회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유상현 사업본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통계도 있지만요. 그 도시의 경쟁보다 삶의 균형과 자연 속 창업과 또 이주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착하려면 정보도 부족하고 일자리나 주거, 지역과의 관계 형성 등 다양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귀촌은 용기보다 사전 체험과 연결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쯤 지역을 직접 살아보듯이 경험해보는 기회, 그리고 이미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의 연결이 그들에게 많은 용기가 되고 힘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도 그 지점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이막,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는 횡성에서 좀 시작하기를, 그리고 그 길에 저희 루트팀이 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획된 청년 로컬 투어를 비롯하여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청년의 삶의 실마리를 찾는 일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7일이었죠. 청년 로컬 투어가 횡성 국립숲체원에서 이틀간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5월 14일부터 귀촌 또는 창업, 지방살이에 관심이 있거나 5도 2촌, 4도 3촌을 희망하는 20에서 45세 청년들이 모집했고요. 네. 25명의 참여자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먼저 횡성의 명물인 5일장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도시의 대형마트가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리고 정말 독특하고 시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5일장 투어였다고 합니다. 개별로 15,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아 각자 사고 싶은 음식과 물건을 사서 서로의 물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횡성 지역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 루트팀과 횡성을 소개하며 낯선 땅에서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닌 지역 청년 공동체와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후 참여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국내 최장길이 횡성 로지 체험장을 방문해 함께 즐기고, 저녁에는 청년 네트워크를 진행해 다양한 귀촌 정보를 교류했고요. 실제 횡성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도심의 문화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도시 너머 삶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2일차에는 숲체원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횡성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 참여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5도 2촌을 꿈꾸는 청년으로서 횡성에 거주하는 청년이 직접 기획한 로컬 투어가 열린다는 걸 알고 바로 지원하게 됐어요. 횡성의 매력을 체감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귀촌과 귀농을 선택한 청년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횡성에서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횡성군이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덕분에 이분들이 더 수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요. 더불어 국립횡성숲체원에서의 자연체험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서 청정한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마디로 횡성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청년한테 매력적인 지역이라는 기억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번 횡성 청년 로컬 투어 덕분에 횡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귀촌을 하게 된다면 저는 횡성을 1순위로 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청년 로컬 투어를 통해서 횡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고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연결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매일 배출되는 재활용품 실제로 어떻게 자원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평창군에서 지역 주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과 선별 과정 등을 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군청 환경과 전성만 자원순환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운영 중인 그린 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취지로 마련된 행사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배달 음식이나 인터넷 쇼핑 등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스티로폼이나 페트병, 포장용기 등 재활용품 배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배출 기준이 모호하고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우리 지역에서의 재활용품 배출 기준과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밑안면 자원회수센터에서 읍면, 기관 및 사회단체장 120명을 대상으로 6월 10일, 11일, 23일, 24일 총 4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네. 요즘 시민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정마다 재활용품 배출은 신경을 써서 하고는 있지만 정작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플라스틱이나 고철, 유리병, 소각 쓰레기 등 종류별 분리 배출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린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필요성과 배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재활용품이 선별, 분류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견학하게 되며 재활용품 중 가장 고부가가치 상품목인 투명 페트병의 라벨 제거와 선별 과정을 직접 시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체득할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분리배출 과정과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서 직접 선별 과정을 체험했을 걸 생각하면은 의미가 굉장히 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사실 저희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짧은 시간으로 참여자들이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았어요. 네. 재활용 선별장이 쾌적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 아나운서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 먼지 많이 날리고 악취 많이 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그런 환경입니다. 네. 우리야 무심코 버린 재활용 쓰레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들게 고생하며 선별하여 지역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걸 느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부적인 재활용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다음에는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필요한 교육인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요. 자, 영월군 각 가정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영월군의 재활용품 자원화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우리 평창군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을 통해 재활용품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재활용품은 읍면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하여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1차적으로 직원분들이 손으로 일일이 종류별로 선별하고요. 1차로 선별된 재활용품은 자동 선별기를 통해 캔, 유리병, 페트병 등으로 최종 분류됩니다. 분류된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압축하여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재활용품 약 3,531톤을 수거하고 그중 2,692톤을 매각하여 3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7대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8대를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영월군이 아니라 평창군의 소식이죠. 바르게 정정하고요. 자,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방식이 다소 달라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창군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서 이 시간 통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 후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이 불가하거나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재활용품은 소각 또는 매립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배출 방법은 재활용품의 라벨과 스티커를 제거 후 가벼운 세척으로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배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재활용품 배출 기준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요. 이제 곧 휴가철인 만큼 아름다운 평창군을 찾는 여행객들이 모쪼록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평창은 인접한 정선, 영월에 비해 재활용 쓰레기 양이 매년 1.5배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활용 선별장 인력은 인접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할 생활 쓰레기까지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러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나 평창을 찾는 관광객 모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거두시고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기본적인 배출 기준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평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갈 테니까요.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부터도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환경과 전성만 자연순환 팀장이었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